런던이 하루아침에 방콕보다 더운 정글이 되고 남극 대륙에 열대우림이 뒤덮이며 캐나다 북부가 불볕더위에 시달리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멕시코시티는 수백 미터 두께의 빙하 아래 묻히고 모스크바는 사막의 열기로 끓어오르며 시베리아 해안에는 야자수가 자라나는 겁니다. 미쳤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지구가 단 90도만 회전해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북극과 남극이 적도로 이동하고 적도가 극지방이 되는 순간 우리가 아는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거죠.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지구 표면 전체가 마치 껍질처럼 미끄러져서 90도 회전하는 상황이거든요.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그대로인데 육지와 바다만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니치 자오선을 새로운 적도로 설정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인도양이 북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에콰도르 해안은 남극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이 생기고 기후대도 새롭게 자리를 잡겠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사막은 어디로 옮겨갈까요? 열대우림은 어느 대륙에 생길까요? 해변 휴양지는 어디가 되고 토네이도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기후를 결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태양은 적도를 뜨겁게 데우고 극지방은 차갑게 만들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람이 생깁니다. 이 바람이 바다에서 수분을 실어 나르면 비가 오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재미로 한번 추측해 볼까요?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해역은 어디일까요? 열대 해양에서 따뜻한 수온과 적절한 대기 조건이 만나는 곳이겠죠. 그리고 시간대는 어떻게 나뉠까요? 흥미롭게도 뉴욕시는 시간대도 그대로이고 여전히 허리케인의 위협을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변하지 않네요. 이제 각 대륙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북미 대륙부터 시작하는데 기후가 이전과 비슷하지만 남북이 완전히 뒤집힌 형태입니다. 중앙 아메리카는 이제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이 되고 북극권이었던 캐나다는 열대 기후로 변하는 겁니다. 허리케인은 그린란드와 베핀섬 그리고 해양 지역을 위협하게 되죠. 베핀만과 과거 북대서양에서 올라오는 열대의 습기가 로키 산맥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허드슨만 내륙 초원지대에 새로운 토네이도 골목이 생겨납니다. 남미 대륙은 옛 유럽과 비슷한 모습을 뗍니다. 브라질 해안을 따라서는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가 펼쳐지며 대륙 대부분은 초원과 아한대 침엽수림으로 덮이게 되죠. 남쪽으로 가면 아한대 식생이 극지 툰드라로 바뀌고 결국 거대한 빙하로 뒤덮인 안데스 산맥에 도달합니다. 이 산맥은 대륙을 얼어붙은 극지 해역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다음으로 큰 7개 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운반하는 아마존 강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미시시피 강 정도의 규모로 축소됩니다. 아시아는 북미와 똑같은 방식으로 뒤집힙니다. 시베리아 해안은 폐쇄된 열대 바다를 마주하게 되고요. 인도 아대륙과 과거의 동남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시베리아가 되는 겁니다. 고비 사막은 더 이상 히말라야 산맥의 그늘에 가려진 건조지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열대 지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럽은 옛 동남아시아를 닮게 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수마트라 섬과 보르네오 섬 같은 형태가 되고 아이슬란드는 우리의 필리핀처럼 보이게 되죠. 중앙 유럽은 새로운 뉴기니가 되며 알프스 산맥은 적도상에서 영구 빙하를 가진 유일한 곳이 됩니다. 아프리카는 90도 회전하면서 과거 서아프리카는 열대우림으로 변하고 과거 동아프리카는 건조한 사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지구에서는 북미가 압도적으로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대륙인데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토네이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호주는 더 시원하고 습해집니다. 과거 건조했던 서부 지역 전체에 숲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승자는 단연 남극 대륙입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약간 작아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고산 열대우림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남쪽과 서쪽의 산악지대 주변에는 고산 기후대가 형성되고요. 맥머도 기지와 로스섬의 연구원들은 열대 낙원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얼어붙은 황무지가 그립다면 코스타리카로 전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도시들은 훨씬 더 추워집니다. 멕시코시티는 극지 산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빙하 아래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자카르타는 새로운 스발바르가 되는데 대부분의 노르웨이인들조차 너무 북쪽이라고 꺼리는 황량한 해안 암석지대가 되는 거죠. 콜카타와 델리는 얼음에 갇히고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따뜻한 세계와 단절됩니다. 홍콩, 마닐라, 카라치, 뭄바이는 우리 세계의 앵커리지나 레이캬비크와 비슷해집니다. 바다가 얼어붙지는 않지만 정말 춥기는 하죠.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살기에 괜찮은 곳으로 남지만 몇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서울, 오사카, 도쿄, 상하이, 뉴욕시는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도시들에 속하는데 기후가 이전과 대략 비슷하거든요. 상하이는 좀 더 추워지긴 하지만 5도시 모두에서 계절적 극단이 완화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그런 변화가 두드러지고 강수량은 상당히 증가하죠. 카이로는 약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해안 사바나로 둘러싸이게 되고 나일강 어귀 주변에는 열대우림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약간 시원해집니다. 기후는 우리의 옛 뉴잉글랜드와 옛 영국 사이 어딘가쯤 되는 거죠. 로스앤젤레스는 서늘하고 온화해집니다. 산가브리엘 산맥으로 습기를 실어 나르는 꾸준한 해풍 덕분에 LA는 새로운 미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중 하나가 되는데 우리의 시애틀보다 더 습한 버전과 비슷하죠. 그리고 훨씬 더 뜨거워지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극도로 덥고 매우 건조해지는데 기후가 우리의 피닉스와 바그다드 사이 어딘가쯤 됩니다. 런던은 찜통 같은 정글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기후는 방콕과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매운 카레가 이제 기후적으로 적절한 음식이 되고 템스강에는 피라냐가 득실거리며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면서도 사과하는 유일한 곳이 됩니다. 빙하는 새로운 빙하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을 수백 피트 상승시킬 겁니다. 기후대의 급격한 재편성은 생물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생태계 혼란과 어쩌면 대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변화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고 멕시코만의 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미시시피강이 느려지면서 하구가 되면 그 지역의 야생동물들이 내륙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기후가 얼마나 섬세한 균형 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육지와 바다의 배치, 해류의 패턴, 대기 순환이 모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거든요. 한 부분만 살짝 건드려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지구 역사를 돌아보면 대륙들의 위치는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판구조론에 의해 대륙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동하고 충돌하고 분리되면서 기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왔어요. 예를 들어 약 3억 년 전 판게아 초대륙 시절에는 거대한 대륙 내부가 극도로 건조했고 계절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대륙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류가 형성되고 습한 바닷바람이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기후가 크게 완화됐죠. 지금 우리가 상상한 90도 회전 시나리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극단적으로 압축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지만 대륙의 위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지가 적도에 있느냐, 극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해류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산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해류의 역할입니다. 현재 우리 세계에서 멕시코 만류는 유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지구가 회전해서 해류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면 어떤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하거나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해류는 막대한 양의 열을 운반하면서 대륙 해안의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와 같으니까요. 산맥의 위치도 결정적입니다. 산맥은 습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서 한쪽은 비가 많이 오고 반대쪽은 건조한 비그늘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면 인도 아대륙의 몬순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극지 기후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이 남극 근처로 이동하면 거대한 빙벽이 되어 남극 대륙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은 영구 빙하로 덮이게 되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계절의 변화입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절의 패턴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계절적 온도 변화의 폭이 크게 달라지죠.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내륙 지역이 많은 대륙은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크고 해안 지역은 온화한 기후를 유지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상상한 새로운 세계의 기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대우림이 자라던 곳에 얼음이 생기고 사막이었던 곳에 숲이 우거지며 온화한 기후였던 곳이 극한의 더위나 추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명확합니다. 지구의 기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대륙의 위치, 해류의 흐름, 대기의 순환, 산맥의 배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아는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